오늘 영상에서는 2024년 7월, 8월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일단은 중앙대에 전현무가 접근했던 정황이랑 그다음에 언론 제보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 2024년 6월 중순에 이제 내가 이사하면서 그때쯤에 또 전임교원 학과 면접을 보고 뭐 총장 면접 보고 이런 게 이제 예정이 돼 있었고 실제로 봤어. 7월 초에도. 6월 중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학과 면접 볼 때는 내가 교무팀에다 먼저 얘기를 해놨어. 내가 이렇게 해킹을 굉장히 많이 당했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저번에 해킹 총정리한 영상에서 내가 보여줬었잖아. 그 중앙대 학과 면접이 있었던 게 뭐 예를 들면 6월 초에 뭐 어떤 월요일이었는데 그 전주 토요일 일요일 날인가 저녁에 이제 네이버 해킹된 계정 네이버에 해킹된 IP가 뜨면서 VPN으로다가 이제 중앙대 위치가 떠 있었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게 엄청 불안했어. 왜냐면 그때 막 미행 붙고 막 조폭 같은 사람 주변에 너무 많이 붙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미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해킹당한 상태에 IP가 중앙대 위치로 떠 있고 그 다음날 내가 중앙대에 가기로 돼 있고 막 이러니까 아 중앙대 학과 면접이 일정 같은 게 이제 이메일로 왔었단 말이야 이전에 이미. 근데 이메일로 오는 거를 그 전현무 측에서 전현무가 스토킹하면서 그걸 알아내고 실제로 자기네가 먼저 거기 가 있고 막 그러면서 가봤다는 사실을 혹은 내가 중앙대 면접 본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한테 알리는 느낌으로 그 IP를 띄워놓은 느낌이라서 내가 굉장히 불안해했었어 이때. 그래서 교무팀 얘기를 한 거야. 일단은 학과 면접 때도 대충 얘기를 해놨어.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니까 학과 면접 끝나고 나서 총장 면접이 붙었다고 연락이 왔거든. 그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총장 면접 일정이나 이런 게 추후에 나온다고 하길래 추후에 일정 면접 같은 걸 보내주실 때 이메일로 보내지 마시고 제가 직접 받을 테니까 그냥 전화를 주시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6월 말에 이사를 하면서 핸드폰을 다 없앴어. 너무 해킹을 많이 당하니까 그러고 집에 유선 전화를 깔았거든. 그래서 총장 면접 보기 전에 교무팀에 연락을 해서 핸드폰 같은 거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메일로나 뭐 이렇게 알려주지 마시고 일정을 그냥 전화를 달라고 한 거야. 유선 전화로 알려주시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걔네가 그렇게 해준 거야 실제로. 그래서 뭐 일정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메일만 왔길래 내가 직접 가서 필요한 서류 다 제출하고 그리고 일정도 받아온 거야 내가 직접. 근데 이제 총장 면접이 7월 초에 잡혔어. 그러니까 학과 면접은 붙은 거야 내가. 그래서 총장 면접까지 올라간 건데 총장 면접 7월 초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한 뭐 그 이사회 임원들하고 그다음에 총장하고 같이 다 앉아 있었어. 근데 거기서 막 그런 얘기 나왔어. 내가 나보러 왜 한국에 들어오게 됐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나 코로나 때 너무 인종차별 심해져서 힘들어 했었다 되게. 그리고 그냥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겼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갔었거든. 뭐 다른 질문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근데 그때 핸드폰이나 뭐 가방 같은 걸 전혀 들고 가지 않았어. 일단 핸드폰은 없앴었고 내가. 그리고 가방도 들고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도청이 돼서 뭐 이런 내용이 유출된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안에 있던 사람들만 내가 미국에서 왜 돌아온지를 아는 거야, 사실은. 나는 이 얘기를 엄마 아빠한테도 한 적이 없어. 인종차별 심해져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집에서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것도 그 총장 면접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이건 솔직하게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것뿐이지 나는 원래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 막 인종차별 이런 얘기를. 근데 어쨌든 이때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를. 근데 그러고서는 끝나고 나왔는데 핸드폰에 다음날 또 그런 게 뜨는 거야. 인종차별 당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인종차별 당해서 힘들다는 건 뭘까? 이런 식으로 뜨면서 총장 얼굴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사람 얼굴이 뜨면서 뭐 코평수 되게 넓다 막 이런 식으로 뭐가 뜨는 거야. 핸드폰에. 그러니까 이건 또 총장한테 접근했구나. 총장한테 전현무가 또 접근해서 이상한 것들을 물어봤나 보다. 그러니까 내 면접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나 보다. 이 생각이 든 거야, 내가. 그래서 중앙대 교무팀에 얘기를 한 거야. 이미 전에 내가 스토킹 당한다는 걸 교무팀에서 알고 있었고 교무팀에서 난 되게 많이 배려해 준 게 뭐냐면 내가 그때 학 총장 면접 보러 가는 날에 오후 2시 면접이었는데 내가 너무 불안한 거야. 그냥 계속 사람이 붙고 막 가는 동안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막 이런 온갖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그 전날 IP 떴던 거에서 막 예전에 아마 그 예전에 학과 면접 때도 IP 떴던 게 막 중앙대로 떠 있고 막 이러니까 내가 막 이때쯤에 굉장히 뭔가 불안해했었어 내가 막 이때 이사도 했었잖아. 근데 이사했는데 이사하고도 나서도 계속 사람 따라 붙었어 뭔가. 그러니까 이사를 했는데도
내 집을 새로운 집도 알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는 흥신소가 얼마만큼 정보를 수집하는지 솔직히 잘 몰랐는데 이 사람 진짜 무슨 기생충처럼 사람 들러붙고 막 계속 붙어 있는 거야. 진짜 쓰레기 같은 집단인 거야. 내가 보기에는 벌레 집단이야, 벌레 집단.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가 이사 가고 나서도 계속 사람이 붙으니까 엄청 불안해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7월 초에 잡혀있던 면접 갈 때 내가 그래서 보안 직원한테 미리 전화를 했어. 그 중앙대에 보안 직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나 너무 불안하니까 스토킹 때문에 불안하니까 아침에 일찍 건물 문을 열어달라고. 그럼 내가 좀 들어가 있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마음의 안정감을 좀 찾고 그런 다음 면접을 봐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그랬더니만 그때 막 11시쯤 전화했나? 뭐 10시나 11시쯤 전화해서 보안 직원이 그랬더니만 자기네가 교대 근무기 때문에 아침에 아마 근무자가 바뀌어 있을 건데 자기가 얘기해 놓겠대.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 근처에 가 있었어. 미리 전날. 전날 밤에 그 근처에서 자고서는 이제 면접 장소에 6시 때 간 거야. 원래는 7시쯤 돼야지 건물 문을 연대. 근데 나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일부러 6시에 나와 있고 실제로 6시에 문을 열어준 거야. 나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 보안 직원이랑 어떤 직원 한 명이랑 둘이 있었어. 내가 들어가니까 이제 들어가서 나보러 이래. 건물은 열어줄 수 있는데 이게 사무실 키는 자기네가 없대. 청소 여사님이 가지고 있대. 그래서 못 열어준다는 거야 사무실은. 그래서 청소 여사님 7시에 오시니까 일단 기다리래 나보러. 그 내가 그게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거의 4층 뭐 그쯤에 계단에 앉아 있었어. 그냥 혹시 또 누가 들어올까 봐 그냥 무서워서. 그러고서는 청소 여사님이 한 40분쯤 오셨나 봐. 6시 40분쯤.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부러 문 하나 열어주신 거지. 그래서 나보러 들어가 있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잤어 솔직히. 너무 일찍 갔기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갔으니까 거기서 자고 그래서는 오후에 면접 장소에 가 있었잖아. 이제 뭐 1시쯤에 이제 면접 그 대기자실에 갔는데 이제 교무팀에서 내가 되게 불안해하는 거를 본인들도 깨달았나 봐. 이게 솔직히 이 총장 면접까지 보는 수준으로 자기 커리어가 발달한 사람이 굳이 없는 일을 지어내가지고 막 헛소리하면서 스토킹 당해서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심지어 새벽 6시에 들어와가지고 와 있고 뭐 편한 복장으로 갔어 내가.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으려고 뭐라지? 정장은 챙겨가고 옷은 그냥 맨투맨 같은 거 입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입고 들어가서 나중에 옷 갈아입고 이러는 거 보니까 자기네들도 내가 진짜 뭔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지 면접 장소 그 복도에 세네 명이 서 있었어. 원래 그렇게 하지 않거든, 보통. 근데 뭐 교무팀 직원들이 일부러 서 있고 막 이런 거야. 교무팀에서 그러니까 이미 내가 스토킹 당하고 되게 심각한 상황을 대충 알고 있었는데 총장은 몰랐던 거지. 총장이나 이사회 사람들한테까지 알리진 않았잖아. 내가 교수들이나. 그럼 면접을 직접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단 말이야. 그럼 총장 면접 끝나고 나왔는데 핸드폰 또 그런 게 뜨니까 내가 총장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거야. 교무팀에. 내가 사실은 스토킹 당하는 게 전현무인데 전현무가 총장한테 접근을 한 것 같다. 그래서 핸드폰에 내가 총장 면접 때 했던 내용들이 뜨고 있다. 또 오늘 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지만 어쨌든 내용이 유출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교무팀에다가. 그래서 교무팀 직원이 나를 여러 번 본 사람인 거야. 내가 면접 일정 받으러 갔을 때도 봤던 사람이고 나 총장 면접 대기할 때도 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전화할 때도 여러 번 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날 잘 알고 있고 내가 실제로 스토킹 때문에 여러 번 연락했던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만 그 사람이 총장한테 얘기를 하겠대. 내가 이메일 보냈고 그거를 이제 그 교무팀장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총장한테까지 그 얘기가 올라간 거야. 그랬더니만 나중에 전화해서 내가 물어봤어. 그 총장님한테 말씀드렸냐? 어떻게 됐냐? 이렇게 했더니만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으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인가 뭐 이제는가 이러면서 이제는 그런 일 안 하시겠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대답을. 내가 네? 이제는요? 그랬더니만 안 그러시겠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대답이 자꾸.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일 없었답니다. 그렇게 접근한 사람 없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와야 맞는 거잖아, 원래. 그런 일 없으셨다고 하는데 총장님이 밖에서 유출하신 적 없다고 하시던데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안 그러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계속 확인했어. 나중에는 어쨌든지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결국에는. 그 소리는 결국 누군가 접근해서 실제로 총장한테 내 정보를 캐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지. 근데 사실 면접 내용이 유출되고 결국에는 여기는 총장 면접 떨어졌어. 왜냐면 내가 그때 좀 약간 이메일로다가 뭐라고 썼어. 그 총장 면접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가 미리 얘기한 거야. 내가 지금 스토킹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접근했던 것 같다. 확인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보냈기 때문에 난 솔직히 이 면접이 떨어질 거라고 대충 생각을 했어. 이러한 어떤 사건에 연루된 상황을 별로 좋게 보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거야. 면접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먼저
을 진행했던 학교에서.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이미 물 건너간 면접 건이지만 어쨌든 간에 나는 진술을 받아야겠는 거야. 무슨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근데 중요한 거는 교무팀에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내가 총장이랑 얘기를 해봐야겠는 거야. 그래서 총장실에 전화했어. 근데 총장실에서 무슨 일이시니? 내가 총장님 한번 뵈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총장님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했더니 무슨 일이시니? 총장실 비서실에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지금 교무팀에서 약간 확인을 그런 식으로 시켜줬다. 그러니까 내가 총장님이랑 직접 얘기하고 나 진술 받아야겠다. 이렇게 한 거야. 면접 떨어진 건 상관없이 별개로 그걸 좀 받아야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만 그쪽에서 알겠다. 사실 확인하고 사실 확인을 지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연락이 없어. 내가 연락 준다, 분명히 나한테 연락 준다고 했었거든. 근데 연락이 없어. 한두 시간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내가 전화했다? 전화했더니만 아까 전에 내가 총장실에 전화했을 때는 뭐 노래가 나와. 무슨 뭐 노래가 나오다가 지금 다시 한 두세 시간 있다 전화하니까 그때부터는 아예 돌려버리는 거야, 전화를. 그냥 이상한 멘트가 나오면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아예. 그거를 오후 내내 그런 식인 거야. 내가 11시에 예를 들면 전화했어. 1시에 전화했는데 3시 전화, 4시 다시 6시 끝까지 전화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전화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내가 교무팀에다 다시 전화했거든. 그때 교무팀에서도 이러는 거야. 교무팀장이랑 내가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랬어. 왜냐면 이 교무팀 직원 나한테 어떤 사실을 전달했던 교무팀 직원은 그랬잖아.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교무팀 팀장이 낀 느낌이었어. 내가 팀장하고 얘기 좀 해야겠다니 팀장님이 휴가를 가셨대. 학기 중이었어. 학기 중은 아니구나. 어쨌든 간에 근데 팀장님이 학기 중 맞았던 것 같아. 그때가 이제 막 기말고사 끝날 그쯤이었던 것 같아.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내가 전화했더니만 갑자기 팀장님이 휴가를 가셨대. 며칠 동안 휴가래. 그래서 안 나오실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를 아예 회피하는 거지. 내 얘기를 회피하는 거야. 그냥 만약에 진짜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여기서 충분히 그런 일 없으셨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 근데 계속 내 전화를 계속 회피해. 그 다음에 한 며칠 있다 다시 전화했어. 계속 회피해. 아니면 직원도 전화 안 받아. 뭐 부재 중이야 계속.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걸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연락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이것도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것도 공유를 할게. 그래서 내가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내 직장에까지 번지게 된 거잖아. 그냥 처음에는 그냥 동문회나 뭐 내 주변 남자애들이나 뭐 이 정도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직장까지 나를 지금 괴롭히는 상황으로 되고 뭐 조폭 붙고 미행 붙고 이런 거 계속 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거야. 내 커리어를 망쳐버리겠다고 저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내가 연합뉴스에 제보를 했어. 처음에 8월 초에. 이런 사건이 있어. 했더니만 나보러 다 정리해서 보내보래. 정리를 거의 2, 3주를 해가지고는 2주 정도를 해가지고는 어, 모든 방송국 뉴스 채널이랑 그다음에 전현무가 출연 중인 프로그램 그다음에 전현무가 출연 중인 방송 있잖아. 방송국의 거의 대부분의 프로 한 40군데에다가 내가 다 편지를 넣은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전현무한테 당하고 있고 전현무가 이런 식 했고 중앙대에서 실제로 녹음한 내용도 가지고 있고 지금 내 인생을 망치겠다고 지금 이렇게 불법 촬영하면서 그걸로 막 협박하고 있고 핸드폰에 띄우면서 날 너무 괴롭히고 있다. 이런 사람 방송에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내가 제보를 한 거야. 이게 한 8월 초에서 중순 이 정도까지 이제 정리해서 중순부터 막 보내기 시작한 거지 이거를. 근데 이때도 무슨 사건이 터진 거야. 이때 또 중요한 사건이 터지고 그 아까 말했던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정씨 그 수사관 정씨 수원 영통 경찰서에 있는 여청과에 있는 정씨라는 그 수사관이 이제 다음 영상에 다시 등장해.